안녕하세요. 대정몽생이 TV 보이는 라디오의 마을 삼촌 고희선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본 방송은 서귀포시 대정읍 마을방송국 대정몽생이 TV에서 진행하는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지역의 소식과 활동하고 있는 자생단체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저는 우리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 한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하는 단체는요, 대정읍에서 제 몫을 다하고 있는 대정읍개발협회입니다. 대정에는 수많은 다양한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정읍개발협회는 다른 지역에는 없는 명칭을 갖고 있는 대정의 고유 단체입니다. 대정읍 1주소로 2476번지 웅비관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요. 1990년 2월 3일 대정읍개발협회라는 지금의 명칭 그대로 회원 90명과 함께 창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은 110명이라고 합니다. 대정읍민의 화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30세부터 75세까지 회원들의 활동한다고 합니다. 1995년에는 제주도의 큰 축제인 제24회 유채꽃 큰잔치를 송악산 일대에서 치를 수 있도록 유치하기도 했고요. 지금도 지역 주민들의 화두가 되고 있는 대정지역 군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꾸준히 주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해 제시해 왔다고 합니다. 1996년에는 군비행장 토지 불화 및 해군부대 이전 범운민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2000년도에는 송악산 관광개발 범운민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고 합니다. 같은 해에 4월에 태권도 공원 유치 대책 회의를 갖기도 했는데, 2001년 일명 태권도 사단인 제29사단 설립 기념탑인 주먹탑 대책회의를 갖기도 했습니다. 지역 주민은 다 알지만 또 모르는 것이 우리 지역의 태권도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대가 태권사단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당시 사단장이었던 최홍희 장군의 각별한 태권 사랑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최 장군은 그 시절 당수도, 공수도 등으로 불리던 무술에 태권도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부대원들의 경례 구호도 태권으로 외치게 하고 장병들에게 처음으로 태권 훈련을 실시하는 등 태권도의 기반을 닦아 놓았다고 하는데요. 태권도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부대이기도 합니다. 1954년 9월 중순 제1군 창설 4주년 기념식에서 부대원들이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당수 시범을 보였는데, 이걸 본 이 대통령이 태견이라는 말을 하게 되고 이를 음차하여 태권도라는 명칭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향후에 최홍희 장군이 오도관을 지어 태권도를 민간에 전파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랑스러운 대정 역사의 일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2002년 1월에는 대정의 생태공원 추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고, 2002년 2월에는 남성들로만 조직된 협회가 성평등이라는 취지에 맞게 문화분과위원회로 여성회원 20명을 영입하게 되면서 다양한 의견을 한쪽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활동을 하게 됩니다. 2006년 대정지역 공군전략기지 대책이라는 주제로 이장협의회와 단체장들이 모여서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2008년 제주 영어타운 유치 환영 성명서를 각 신문사에 발표했던 것도 대정읍개발협회입니다. 당시 기고 제목이 영어교육도시 조기 착공을 기대하며였다네요. 2018년 서귀포 의료원과 MOU 협약식을 맺고 대정읍 23개리 노인회관에서 의료봉사까지 했다고 하네요. 2019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고, 2021년에는 주민의 여론을 타진해서 군부대 이전 특별분과위원회를 결성하면서 현안 문제를 국방부에 타진하는 주체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절정에 달하면서 협회 활동이 주춤하였지만 2022년이 되면서 알뜨르 비행장에 대한 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대정읍개발협회는 늘 지역개발에 앞장서 왔는데요.
지역 인재 육성에도 열심이라고 하네요. 협회에서 운영하는 장학회는 1995년에 상무리 출신 고 김남표 선생의 생전 유지를 따라 개발협회에 찬조하신 1억 5천만 원을 시작해서 오늘날에는 4억 5천여만 원에 이르게 되고 기본재산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1995년 9월 19일 제주도 교육청에서 남표장학회 법인 설립 허가를 내어 지역 인재 발굴을 위해 대정고등학교, 대정여자고등학교, 대정중학교, 무릉중학교에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까지 중학생 29명, 고등학생 135명, 대학생 179명으로 총 343명에게 2억 1,300여만 원을 전달하였고 2014년 7월 11일에는 기본재산 증액을 위해 재단법인 대정읍개발협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회원들이 납부한 기금으로 기본재산을 증액시켰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고 김남표 선생의 장남 고 김미규님께서 선친이 시작한 장학재단 육성을 위해 3억 원을 내놓으셨다고 하니 지역 인재를 위한 우리 지역 조상들의 의지가 참 뜻깊게 느껴집니다. 대를 이어 고향 후학 양성을 위해 장학기금을 쾌적한 부자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남표 희규 장학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9년 9월 25일에는 대정웅비관에 송덕비 제막식을 가져 그 뜻을 기렸다고 합니다. 또 대정읍개발협회 회장단은 매년 청명이 되면 두 분 산소를 찾아 벌초를 하고 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대정읍개발협회가 앞으로도 대정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정읍의 자생단체들을 소개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1990년부터 꾸준히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해온 대정읍개발협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체의 활동 사항을 전하면서 마음이 무척 뿌듯해지네요. 또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후학 양성의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인재들이 지역의 일꾼으로 자리매김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대정몽생이 TV 보이는 라디오 마을삼촌 PD 고희선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또 다른 우리 지역의 모습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